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기간주한다.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기관에 도달해서 발현되는 작용이 뭐냐? 전신작용이다.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 양리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나오는 문제가 많진 않아요. 볼게요. 국소작용. 국소라는 게 뭐예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치과 가면은 리도카인을 국소 마취하죠.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바로 국소작용이라는 거예요. 전신작용, 말 그대로 전신에 퍼지는 게 전신작용이에요.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돼가지고 전신에 약발이 간다. 이게 전신작용이죠. 이 또 선택작용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 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어디를 검색하라? 우리는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가면 다 네이버를 주셔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해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니까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방법도 괜찮다. 막판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기관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갖고 그냥 떠 먹여드리잖아요. 그냥 삼키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하든지 간에 맥이든지 IV를 놓던지 IM을 놓던지 간에 약물이 그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약발이 받는데요. 양리작용이 뭐예요? 약물이 그 몸에 미치는 작용. 또 친화성은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어요. 타이른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로 가가지고 약발이 받았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해요. 그래도 타이른을 먹잖아요. 만약에 타이레놀, 이거는 뭐 고유 명사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약발이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가고요.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으로 가고요. 치통이 있으면은 이 치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먹던지 간에 알아서 아픈 쪽으로 간다. 친화성이 있다. 이것을 선택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몸이 두통이든 생리통이든 치통이든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일반작용, 그냥 약발 받는 게 일반작용이에요. 모든 조직 장기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약발이 받는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작용이다. 보편적으로 그냥 약 먹으면 약발 받는다. 부작용,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 건강을 해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에요. 우리 동력 뭐였죠?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심각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게 동력이었듯이 뭔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다.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알아서 약발 받는다? 타이른을 먹어서 두통, 치통, 생리통으로 알아서 다 그냥 친화성으로 해서 간다. 이제 뜻은 이해했어. 근데 이 말에 이 멘트가 어떤 작용인지 뭐만 알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선택해서 받는구나. 선택작용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에 관한 관리 방법. 이중 잠금 장치 해야 되잖아요. 마약류는. 그런데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이 말이 좀 생소했어요. 철제 금고에 무슨 그렇게 잠그는 것까지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관한다. 이런 멘트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달라지더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한다. 아펜지제와 마약 종류는 라벨을 부착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된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수리남이라는 무슨 6편짜리 하정우 나오는 걸 하는데, 하정우 씨가 나오는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 필로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이 아펜지제와 마약 종류는요,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돼요.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수량을 확인해라. 일반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요, 프로포폴도 있고요, 많잖아요. 이거 직원들이 빼돌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또 중독되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약국에 반납해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다.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남용 방지가 아니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잘못 사용하는 게 오용이에요. 오용. 하지의 부종에 있는 사구체 신염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사구체 신염입니다. 일단 신장이 나쁜 하나, 아픈 애기라는 뜻이에요.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사구체 신염인데 상기도 감염 환자랑 접촉을 금해? 상기도면은 이 호흡기 위쪽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사구체 신염이 뭐예요? 신장의 기본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염증의 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혈뇨, 단백뇨 등이 나타나면은 검사해보니까 사구체 신염이 나온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이 선행됨에 따라서 사구체 신염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구체 신염은요, 상기도의 감염으로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뭔가 감기가 걸렸나? 우리가 아프면은 뭔가 열나고 컨디션 안 좋고 이런 감염 증상으로 사구체 신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촉을 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매 시간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부종이 심하면 수분을 제한해라. 우리가 단백질을 제한해라 하는 거 간신사.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이었어요. 그래서 저단백식이 먹이라 이거예요. 저단백 먹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고탄수화물 시기를 먹이래요. 적은 양의 빈번한 식사가 좋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말고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고탄수화물 시기 하면은 사구체 신염이 가네요. 그리고 저단백 시기가 간다. 저탄수화물 시기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탄수화물 시기 뭐가 있었지? 우리 급속이동 중이군. 위절제 수술을 했어. 위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갖고 똥으로 나가야 되는데 먹자마자 5분에서 30분 안에 싸버립니다. 이게 뭐죠? 덤핑 신드롬이에요. 빨리 덤핑 떨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왜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을 먹었죠? 탄수화물은 입에서 뿌띠 알렌이라고 해서 침에서 이 탄수화물을 소화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그냥 분해가 되니까 더 빨리 싼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지방을 고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라 하는 게 위절제술 덤핑 신드롬이었어요.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위절제 수술을 한 환자. 뭐가 심하다? 악성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것까지가 다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왜? 균이 합병이 된대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 환자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키워드만 보세요. 역사가 이렇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해라. 왜?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순환기가 과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혈압을 측정해라. 그래서 병원 가면 바이탈 맨날 재잖아요. 황달에는요. 자연적인 거,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는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괜찮다. 신생아의 70%까지 나타난다. 55에서 70% 나타난다. 거의 3명 중에 2명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생리적인 거니까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황달은 왜 생기냐? 태어나고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이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승하면서 이 농도가 안 맞아가지고 황달로 되는 거예요.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난다. 24시간 이내의 황달은 굉장히 병리적이라 위험하다. 용혈성 질환 핵황달이라고 해갖고 피가 다 용혈 터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보고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첫날 황달은 위험하다. 2, 3일 지나서 생기는 황달은 그냥 괜찮다 이 얘기예요. 황달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보육기에 넣습니다. 형광요법으로 치료를 해요. 눈의 보를 위해서 애기한테 신생아에게 안대를 사용하고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태닝하는 기계 같은 거잖아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준다. 체위 변경은 항상 2시간 간격이었어요. 수유를 할 때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기관에 도달해서 발현되는 작용이 뭐냐? 전신작용이다.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 양리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나오는 문제가 많진 않아요. 볼게요. 국소작용. 국소라는 게 뭐예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치과 가면은 리도카인을 국소 마취하죠.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바로 국소작용이라는 거예요. 전신작용. 말 그대로 전신에 퍼지는 게 전신작용이에요.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돼가지고 전신에 약발이 간다. 이게 전신작용이죠. 또 선택작용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 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어디를 검색하라? 우리는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가면 다 네이버를 뒤져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해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니까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방법도 괜찮다. 막판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기관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갖고 그냥 떠 먹여드리잖아요. 그냥 삼키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하든지 간에
맥이던지 IV를 놓던지 IM을 놓던지 간에 약물이 그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약발이 받는데요. 양리작용이 뭐예요? 약물이 그 몸에 미치는 작용. 또 친화성은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어요. 타이른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로 가가지고 약발이 받았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해요. 그래도 타이른을 먹잖아요. 만약에 타이레놀, 이거는 뭐 고유 명사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약발이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가고요.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으로 가고요. 치통이 있으면은 이 치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먹던지 간에 알아서 아픈 쪽으로 간다. 친화성이 있다. 이것을 선택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몸이 두통이든 생리통이든 치통이든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일반 작용, 그냥 약발 받는 게 일반 작용이에요. 모든 조직, 장기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약발이 받는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작용이다. 보편적으로 그냥 약 먹으면 뭐 약발 받는다. 부작용,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 건강을 해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에요. 우리 동력 뭐였죠?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심각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게 동력이었듯이 뭔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다.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알아서 약발 받는다. 타이른을 먹어서 두통, 치통, 생리통으로 알아서 다 그냥 친화성으로 해서 간다. 이제 뜻은 이해했어. 근데 이 말에 이 멘트가 어떤 작용인지 뭐만 알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선택해서 받는구나. 선택작용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에 관한 관리 방법. 이중 잠금 장치 해야 되잖아요. 마약류는. 그런데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이 말이 좀 생소했어요. 철제 금고에 무슨 그렇게 잠그는 것까지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관한다. 이런 멘트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달라지더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한다. 아펜지지와 마약 종류는 라벨을 부착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된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수리남이라는 그 무슨 6편짜리 하정우 나오는 걸 하는데, 하정우 씨가 나오는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 필로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이 아펜지제와 마약 종류는요,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돼요.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수량을 확인해라. 일반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요, 프로포폴도 있고요, 많잖아요. 이거 직원들이 빼돌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또 중독되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약국에 반납해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다.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남용 방지가 아니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잘못 사용하는 게 오용이에요. 오용. 하지의 부종에 있는 사구체 신염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사구체 신염입니다. 일단 신장이 나쁜 하나, 아픈 애기라는 뜻이에요.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아니 사구체 신염인데 상기도 감염 환자랑 접촉을 금해? 상기도면은 이 호흡기 위쪽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사구체 신염이 뭐예요? 신장의 기본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염증의 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혈뇨, 단백뇨 등이 나타나면은 검사해보니까 사구체 신염이 나온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이 선행됨에 따라서 사구체 신염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구체 신염은요, 상기도의 감염으로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뭔가 감기가 걸렸나? 우리가 아프면은 뭔가 열나고 컨디션 안 좋고 이런 감염 증상으로 사구체 신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촉을 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매 시간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부종이 심하면 수분을 제한해라. 우리가 단백질을 제한해라 하는 거 간신사.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이었어요. 그래서 저단백식이 먹이라 이거예요. 저단백 먹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고탄수화물 시기를 먹이래요. 적은 양의 빈번한 식사가 좋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말고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고탄수화물 시기 하면은 사구체 신염이 가네요. 그리고 저단백 시기가 간다. 저탄수화물 시기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탄수화물 시기 뭐가 있었지? 우리 급속이동 중이군. 위 절제 수술을 했어. 위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갖고 똥으로 나가야 되는데 먹자마자 5분에서 30분 안에 싸버립니다. 이게 뭐죠? 덤핑 신드롬이에요. 빨리 덤핑 떨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왜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을 먹었죠? 탄수화물은 입에서 뿌띠 알렌이라고 해서 침에서 이 탄수화물을 소화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그냥 분해가 되니까 더 빨리 싼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지방을 고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라 하는 게 위절제술 덤핑 신드롬이었어요.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위절제 수술을 한 환자 뭐가 심하다? 악성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것까지가 다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왜? 균이 합병이 된대요. 그래서 4977 신념은 상기도 감염 환자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키워드만 보세요. 역사가 이렇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4977 신념은 상기도 감염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해라. 왜?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순환기가 과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혈압을 측정해라. 그래서 병원 가면 바이탈 맨날 재잖아요. 황달에는요. 자연적인 거,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는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괜찮다. 신생아에 70%까지 나타난다. 55에서 70% 나타난다. 거의 뭐 3명 중에 2명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생리적인 거니까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황달은 왜 생기냐? 태어나고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이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승하면서 이 농도가 안 맞아가지고 황달로 되는 거예요.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난다. 24시간 이내의 황달은 굉장히 병리적이라 위험하다. 용혈성 질환 핵황달이라고 해갖고 피가 다 용혈 터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보고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첫날 황달은 위험하다. 2, 3일 지나서 생기는 황달은 그냥 괜찮다 이 얘기예요. 황달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보육기에 넣습니다. 형광요법으로 치료를 해요. 눈의 보를 위해서 애기한테 신생아에게 안대를 사용하고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무슨 태닝하는 기계 같은 거잖아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준다. 체위 변경은 항상 2시간 간격이었어요. 수유를 할 때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